안녕하십니까. 노고스 인더스트리 노상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신있게 알려드리고 판매를 했을 때 제가 물건을 팔고 내가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내가 뿜뿜할 수 있는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발라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요거 쌀겨울 부스팅 오일인데, 요거 얘가 성분이나 모든 것들에서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판매량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냥 해외고 미국이고 브라질이고 멕시코고 다 난리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유명하고 좋은 제품이고 국내에서도 판매량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에서도 막 엄청 나가고 있고 한데, 요거 이렇게 해서 야, 노사장, 네가 남자가 무슨 오일을 갖고 오냐는데, 제가 겨울 되면 살이 하얗게 일어요. 면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면도 쪽이 올라가고 안 좋은데, 항상 제 거 방송들 여러분 돌려보시면 가까이 보면 여기가 불구스름하고 항상 안 좋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썼을 뿐인데 얘 한 방울만 이렇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바르잖아요. 아침에 바르고 나와도 저녁 때까지 촉촉하고 피부가 진정이 됩니다. 아토피 있는 자녀분들 있죠, 여러분들 아빠들. 중학생이 임상실험을 본인이 해갖고 다 올린 거예요. 목 주위가 막 이렇게 막 하얗게 뜨고 막 검게 침착되고 이러는데, 이거 한 2, 3주 발랐더니 피부가 이렇게 져요. 이게 판매사에서 올린 광고 영상이 아니고 실사용자가 이렇게 올린 거고, 성분이라든가 효능이라든가 다 후기가 끝장나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놓고 가격을 비싸게 팔면 여러분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쿠팡에서 산 것보다 몇백 원이라도 더 싸게 해서 저희가 15,000원에 올리고 배송비까지 하면 18,000원. 그러니까 이 제품은 밖에서 일 많이 하시고 골프 치시고 겨울에 레저 스포츠 하시고 낚시 다니고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화장품, 남자들 그렇잖아요. 뭐 스킨 바르기 싫어 로션 바르기, 요거 한 방울만 바르세요. 가격 대비 너무나 좋고 상세 페이지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끝장납니다. 바니니에서 또 외국에서나 우리나라 여자분들, 남자분들, 가족한테 요 크림하고 토너 에센스인데, 제품 설명하기 전에 먼저 딱 얘기할게요. 유통기간이 26년 11월입니다. 지금 약 1년 1, 2개월 남은 거죠. 그럼 요거 사서 보통 6개월, 1년 안에 다 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데 유통기간 지장이 없어요. 얘가 8만 얼마고 얘가 6만 얼마인가 7만 얼마예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5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금 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두 개를 제가 29,800원에 드릴게요. 이거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 대표님이 남은 물량하고 저희 몰에서 이번에 공구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에델바이스 캘러스라는 자연에서 발생한 천연 성분인데, 곤충이나 동물에 이렇게 뭔가를 받아서 식물이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끊어지면 회복 속도가 되게 빠른 식물이, 그걸 아마 캘러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식물 캘러스 배양 추출물을 피부에 적용한 결과로 이게 뭐 무슨 상도 받고 막 외국의 FDA 인증도 받고 엄청 유명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름, 색소 침착, 피부가 뭐 붕괴됐다 이런 경우에 식물성 비건으로 인해서 그런 줄기세포 배양 그런 기술로 된 거라 가족이 써야 돼요. 애기들한테도 좋고 임산부들한테 특히나 인기가 많았던 제품.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냥 후기나 판매량이 압도적이에요. 뭐 듣보잡 제품 갖고 와서 제가 사실 이게 아니라 이미 검증됐어요. 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요거를 29,800원에 드릴 테니까 사고 나서 유통기간 짧다는 말 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6년 11월까지 유통기간이. 너무 쌉니다. 저도 한 3세트는 살 겁니다. 해서 가족들 함께 쓰시고, 이거는 너무나 진짜 좋은 제품입니다. 값도 내가 합리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당장 구매하셔야 됩니다. 당장. 영상들. GL2 사고 리뷰 끝장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GL2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갑니다. 용차. 오, 끝장납니다. 끝장나. 이게 쫙 밀어붙일 때는 타이어가, 내가 연비랑 승차감용 에코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쫙 밀릴 때는 타이어의 공기층도 두껍고 해서 X6보다 좀 부족한 게 타이어나 휠 트러블에서도 조금 드러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칼치기나 샥샥 턴이 짧은 타이어가 밀리지 않고 버티면서 서스펜션의 어떤 롤링으로 버티는 거는 사뭇 남다릅니다. 벤츠가
이렇게 간다는 게 끝장나네요. 코너를 딱 들어가니까 안쪽 바퀴가 바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고 있어요. 어우, 역시 브레이크가 바로바로 토크 벡터링이 들어오면서 달릴 수가 없어요. 지금 악셀을 밟는데 그냥 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연료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노 사장은 참 차를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의 구조와 에어스프링과 이런 것들이 날카롭게 공략을 할 수 없게끔 토크 벡터링으로 꽉 잡아버려. 포르쉐처럼 뚫고 나가는 그게 아니고 이거 속도가 그냥 죽어버려요. 이렇게 넣으면 속도가 그냥 죽습니다. 앞쪽 바퀴가 브레이크가 탁탁탁 걸리고 안쪽에서 당겨주고 그 쫙 미끄러지면서 리드미컬하게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되게 안전한 거죠. 야, 근데 재밌으려고 하는데 딱 잡혀요. 이 상당히 아쉽네요. 뭔가 날라감 실험 좀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좋아. 앞으로 안 꼬꾸라지죠? 차가 안 꼬꾸라집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고요.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구성에서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런 작동을 할 것이다가 대부분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이거 브레이크 잡히는 거 아무것도 안 밟았는데 속도가 그냥 알아서 죽고 안쪽으로 싹 집어넣어줘요, 차를. 이거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 우리 돌아가셨지만 우리 할머니가 살아생전이었다면 우리 할머니도 와인딩을 탈 수 있는 안전한 데 이런 데서 그냥 세게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딱 브레이크 잡아주면서, 야, 이 정도면은 여성분들이나 운전 실력이 좀 부족해도 간땡이 튜닝이 좀 덜 돼 있거나 노사장처럼 운전을 잘 못하는 나이든 중년들이 재밌게 밀어붙여도 되지 않을까. 상당히 또 마음에 들라 그러네. 이건 색다른 안정감과 색다른 코너링인데 완벽하게 사실 이 급의 차가 깨 하면서 날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맞게끔 차가 움직여준다, 그럼 된 거지. 엔진의 활성화 좋고요. 또 날아갑니다. 근데 코너 돌 때 웬만한 속도에서는 날아가지 않아요. 날아가지 않고 제어 잘 해주고요. 싹 돌면 좁은 코너인데도 싹 안정감 있게 싹 돌고, 그리고 롤링이 적으니까 안정감 있게 싹 이렇게 싹 밀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또 토크 벡터링이 악셀을 쥐지고 있는데도 막 그냥 지가 알아서 경고등 막 띄우면서, 여기 가파르니까 브레이크 한번 살짝 밟아주고 싹 들어가고 악셀 전개하면서 밀리든 언더로 날아가느냐 마느냐 안 날아가고 90km 정도 속도로 쫙 잡아주고, 그 브레이크 전투력 좋았다리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리뷰로 들어갑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브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오늘 벤츠 GLE 쿠페 450 직렬 6기통 3000cc 가솔린 아주 구형 초기 초창기 모델로는 리뷰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직렬 6기통이 들어가고 더군다나 이렇게 2세대 마일드하버 미션 안에 이렇게 모터가 들어가서 알터네이터나 뭐 다른 스타트 모터의 영향 없이 이 미션 안에 들어있는 모터로만 시동도 살아나고, 악셀을 밟을 때 어시스트를 해주고 가속을 할 때도 어시스트를 해주고, 그리고 하체 오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겉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엄청 부드럽게 전기처럼 돌아요. 그리고 댐퍼 플리를 굉장히 설계를 잘해서 뒤쪽에 엔진 크랭크 쪽 뒤쪽 후 크랭크 리데나 쪽에 있는 플라이휠과 전 크랭크 리데나 쪽에 있는 댐퍼 플리하고의 궁합을 잘 맞춰서 엔진이 굉장히 부드럽게 돌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차를 되게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우리 김 차장님께서 또 벤츠 SL63 AMG가 나가고 도움이 좀 됐냐 물어봤더니 도움이 전혀 안 됐다 해서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재고가 없다. 어차피 그 차는 노 사장님이 타고 싶어서 협찬을 해준 거지 우리가 장사를 하려고 협찬한 게 아니라. 그러나 이 벤츠 GLE는 재고도 많고 또 주력 차종이기도 하고 디젤은 잘 안 나가니까 비인기 차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점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지점 전화번호를 탁 넣고 본인 우리 김 차장님 핸드폰 번호 빡 넣고, 우리 또 김 차장님은 검증은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오빵떡 지점장과 노 사장의 인연은 지금 만 4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동안 양쪽 모두 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고 의리도 돈독하고 아직까지도 너무나 끈적해. 너무 좋아.
오빵떡 지점장님의 수제자입니다. 자기가 옛날부터 초창기 영업할 때부터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후배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반쯤은 검증이 된 거죠. 벤츠의 어떻게 보면 주력, 중대형급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죠. 직렬 6기통 엔진에 가솔린에 400마력에 육박하는 마력수를 갖고 있고, 중량도 2톤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일단 시동이 꺼지고 다시 시동이 살아날 때 미션에 있는 모터가 미션을 돌리면서 차를 움직이니까 이렇게 시동이 살아날 때 어떻게 보면 BMW가 사용하는 ZF의 2세대 마일드 하브보다 더 부드럽다. 이렇게 뭔가 엔진이 크랭크 축이 도는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엔진이 살아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굉장히 부드러워. 그리고 여러 번 시동을 껐다 해도 계속해서 작동이 돼. 그리고 시동이 살아날 때 마치 전기차가 지금 한 4번을 연거파하니까 48V 마일드 2세대 모터를 돌리기에는 48V 여기 앞에 있는 배터리가 부족한갑지 시동이 안 꺼지는 거 보소. 근데 이렇게 시동이 걸려 있을 때요, 시동 대기 아이들 상태라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겉벨트가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엔진이 돌고 있을 때 엔진이 도는 느낌이 아예 나지가 않아요. 진동? 이게 지금 아이들이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여기 찍히죠? 지금 RPM이 살아있는데 RPM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아예 들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하체 우리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얘는 앞바퀴 쪽에 보통 이런 벤츠의 옛날 GLE라든가 GLS라든가 예전에 제가 GLE 쿠페도 리뷰했잖아요. 보통 이렇게 달리면 RPM이 올라가잖아요. 처음에는 앞쪽에 무조건 구동이 가요. 그리고 얘네는 달리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은 앞바퀴 쪽에 구동을 완전히 끊는 것들을 잘 안 했거든요. 벤츠의 옛날 포매틱들은. 근데 제가 하체 우리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얘는 지금 앞바퀴 쪽에 구동을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있으면 제 차가 지금 BMW 신형 7 시리즈 후륜이잖아요. 앞에 아예 구동축이 없잖아요. 걔랑 지금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 비슷합니다. 앞쪽에 진동이나 부하가 느껴지는 게 아예 없어요. 그리고 앞바퀴의 움직임이 되게 자유롭거든요. 부드럽고. 사륜이 걸려 있으면 이런 느낌이 좀 안 나죠. 뭔가 안정적이면서도 이런 특히나 바퀴가 휠이 큰 레인지로버가 됐던 뭐 X5가 됐던 이런 차들은 앞바퀴가 SUV들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앞바퀴의 구동 느낌이, 그리고 앞쪽으로 구동이 가게 되면 이 스티어링 휠을 타고 또는 이 발바닥 쪽을 타고 구동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민감한 사람들은 다 느껴요. 이게 노사장만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그게 없어. 그래서 나 처음에 어제 이게 얘네가 이거 샤프트를 빼고 줬나 아니면 이 차가 후륜이 있나? 지금 시동이 꺼졌는데 꺼지고 시동이 살아나고 할 때 엔진에 진동이 없어요. 이게 2세대 미션 안에 들어가는 마일드 하브 모터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잔진동도 없고 구동 저항도 없고 이래서 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하체가 스틸과 알루미늄의 복합이 섞여 있는 부분, 하이브리드로 섞여 있는 부분이 BMW가 사용하는 X5, X6의 방식과 얘네들이 많이 다르죠. 서스펜션의 구조부터 많이 다른데, 지금 이렇게 보면 나는 살짝 쫀득하고 뭔가 좀 두터우면서 뻑뻑하지 않은, 궁합이 잘 맞는 남녀 사이에, 여기까지 가면 위험하니까 이게 뻑뻑하지 않은데 꽉 조여지는 느낌은 BMW가 좋고, 얘는 뭔가 부드럽고 헐렁한 느낌이 드는데, 예전에는 벤츠가 헐거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되게 부드럽고 헐렁한 것 같은데 헐겁거나 뭔가 이렇게 잘못되진 않았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헐렁한데 쫙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쫀득한 그 짱짱함이 아니라 헐렁한데 완벽한 느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차를 일반인들은 더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노사장처럼 쫀득하고 짱짱하고 잘 돌고 풍부한 쇼바감 이런 것보다 얘처럼 부드럽고 고급진, 원래 벤츠가 지향하는 목표가 부드럽고 고급진 드라이빙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미션을 지네가 직접 만들죠. 왜? 미션 오일 점도를 되게 낮게 쓰게 미션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달리면 전기차랑 흡사하다라는 느낌은 지금 이 벤츠의 직렬 6기통과 2세대 마일드 하브 미션이 들어간
요 파워트레인은 전기차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동을 막 걸어놓고 하체 우리기 하고 회사에서 카메라 달면서 시동 걸어놓고 시내 주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비가 출발후 연비 9.4. 이제 고속도로 항속하고 간선도로 달리면 10.5, 11 막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 등치에 이 정도 연비가 나와버리면 앞으로 이제 얘네가 12V의 배터리가 없어지고 48V의 배터리가 트렁크로 들어가면서 배터리 전압 볼테이지를 높이면 암페어 전류량을 적게 보내도 되거든요. 전압이 높아지면 그러면 전체 전력량을 맞출 수 있고 자동차의 내부에 들어가는 캔 통신 시스템이 일반 전선 시스템이 얇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 페일 세이프 기능이 강화돼야 되고 전자기적 오류를 잘 잡아내야 되겠죠. 독산사들이 지금 그걸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연구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비도 올라가게 되고 효율성이라든가 생산 단가라든가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엄청 좋아집니다. 캔 통신이 없어지고 이더넷 통신으로 싹 다 바뀌고 48V가 주도적으로 이제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저는 아마 마일드 하부 모터의 영향력이 더 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현재 상태에서 무게도 많이 줄 것이고 전자기적 오류에서 생기는 연비 향상에도 아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똑같은 파워트레인에서 이 전기 모터의 효율성이 더 증대가 되고 무게라든가 효율성이 증대가 되니까 그러면 연비가 13.5, 14까지 아마 올라갈 것으로. 그러면 고속도로 타면 16 이상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웬만한 2000cc 가솔린의 연비가 나오면서 웬만한 2000cc도 잘 나오는 2000cc 연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주유하고 연료 탱크를 조금 키우면 얘 같은 경우는 한 1200km, 1000km 그냥 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2세대 마일드 하부를 BMW로 엄청 칭찬했는데 지금 이 벤츠 GLE 450을 타고 이 정도면 얘가 지금 하체 느낌이 BM하고는 상충되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반대로 적용된 게 많은데 얘가 나쁘게 적용된 게 아니잖아요. 얘네는 얘네대로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전용됐고 에어스프링의 부드러움은 얘가 BM보다 앞서요. 하지만 댐퍼의 쫀득함은 BM이 앞서고 얘는 댐퍼를 또 하드하게 튜닝을 하고 서스펜션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니까 뭐 조금 거기서 거긴데 벤츠 느낌, BMW 느낌이 아니라 아예 다른 양대 산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차의 주행 느낌이 너무나 고급지고 특히나 항속을 했을 때 이 느낌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하체 느낌이 BM만큼 쫀득하진 않은데 훨씬 더 부드럽고 조용하고 정숙성이 월등히 더 뛰어나면서 의자의 이 시트 포지션이 훨씬 앞서요. 얘가 이제 펑션은 각도 조절이나 이런 펑션은 BMW보다는 좀 덜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스티어링을 잡고 노사장의 몸이 약간 좀 민감하고 예민하잖아요. 그 여자분들이 많이 좀 나보고 까탈스럽다고 하는데 굉장히 예민한 이 신체 감각이 남다르기 때문에, 육갑 떤다고 제가 육감이 좀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식스센스라고 하죠. 육감이 되게 뛰어난데, 저는 사실 의자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얘에 앉아있으면 이 목, 그 다음에 뒤통수, 그 다음에 경추, 뭐 흉추, 뭐 요추, 이 모든 것들하고 발바닥, 허벅지, 그 다음에 어깨로부터 스티어링을 잡았을 때, 그 다음에 시야. 근데 얘는 희한하게 양쪽 사이드 미러가 크롬 미러가 양쪽 다 없네요. 보통은 운전석에는 크롬 미러를 넣어서 빛 반사를 흡수하게끔 하는데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없어. 야, 요거 하나 단점이네. 이 GLE급에서 사이드 미러에 크롬이 없다라는 거, 이 싼 마이를 너무, 역시 짱깨는, 한 번 짱깨는 영원한 짱깨다. 일단은 BMW보다는 인테리어에서 고급짐은 앞서죠. 이거는 뭐 BMW 오너들도 딜러분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되게 마음에 들고, 엔진의 어떤 잔진동이나 실크6의 부드러움, 이런 건 사실 BMW의 6기통, 직렬 6기통이
실크 6다? 이거는 사실 잘못된 정보예요. 왜냐면 직렬 6기통은 V형 6기통하고 다르게 두 개씩 피스톤이 맞물려서 이제 크랭크 축을 돌릴 때 얘네가 720도 두 바퀴를 회전하면서 모든 행정이 끝나는데, 이 한 바퀴를 돌 때 뱅크각이 몇 도씩 움직이느냐인데, 보통 4기통들이 180도 뱅크각인데 얘네가 120도인가? 6기통이? 그래서 이제 부드러움이 4기통보다 더 많은 건 맞는데, V형 6기통에 비해서 직렬 6기통이 더 부드럽다라는 거는 이 실린더의 폭파 행정에서 달라지는 게, 그거는 똑같아요. V형 6기통이나 직렬 6기통이 똑같고, 두 개씩 커넥팅 로드가 맞물려서 크랭크 축을 돌리는 것도 똑같은데, 왜 직렬 6기통이 V형 6기통보다 더 부드럽다라고 느껴지냐면, 부드러움은 사실 똑같고 회전 질감이 다릅니다. 직렬 6기통과 V형 6기통은 크랭크 축을 돌려주는 뱅크각이라든가 커넥팅 로드가 움직이는 폭파 행정이나 이런 부드러움은 똑같아요. 똑같고, 크랭크 축 끝에 달려있는 평행축, 크랭크 축에 달려있는 평형추나 크랭크 축이 전체 돌 때 회전, 그러니까 크랭크 축의 맨 밑에 있는 평형추의 전체 원지름이 작아요. 그래서 이 엔진이 돌 때, 엔진이 폭파 수직 왕복 운동을 피스톤이 하고 크랭크 축이 회전 운동을 할 때 회전의 원지름이 더 작습니다. V6보다. 그래서 얘는 요 모터가 노는 듯한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쭉 달릴 때 악셀을 착 밟으면 엔진의 부드러움은 V6랑 별 차이가 없는데 회전의 느낌이 다르죠. 요 느낌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BMW는 더불어 진동이라든가 전체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엔진의 블럭을 옆으로 딱 이렇게 넘어뜨려서 설계를 했는데, 얘는 그걸 안 해요. 벤츠는 옛날부터 그냥 체어맨 때, 그 전에 체어맨한테, 쌍용한테 이 구닥다리 엔진을 주기 전, 과거의 벤츠들이 직렬 6기통 구형 엔진을 쓸 때도 얘네는 수직으로 엔진을 딱 세워놨는데, 그때도 벤츠는 부드러웠습니다. 근데 얘는 BMW도 2세대 마일드하브 미션에 들어간 그 모터의 제어 로직을 최근 들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엄청 좋아졌는데, 그건 제가 BMW 리뷰에서 얘기했잖아요. 벤츠도 업데이트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미션은 기존에 있던 미션보다 이 하이브리드 2세대 모터가 들어간 미션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엔진 오일이 너무 꿀렁거리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엔진 오일을 점도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봐, 미친 듯이 만족도가 올라가서 엔진이 쫀득하면서 미션과 너무 잘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달려보면서 느껴지는 건, 싹 달리잖아요. RPM이 막 올라가고 이랬을 때 미션의 모터가 힘을 더해주면서 굉장히 좋아. 너무 좋고 이것저것 다 마음에 들건데, 뭔가 미션이 꿀렁거림이 좀 있는 것 같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나 시내에서 가끔 살살 출발할 때 전기 모터가 출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거는 전기 모터가 살짝만 움직이게만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로직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뭔가 전기 모터의 개입이 약간 들쑥날쑥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BMW의 하이브리드 미션이 초창기에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얘네가 왜 이걸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지? 얘네는 아직 업데이트가 덜 됐나? 이런 고민을 해보니까 어떤 추론을 하게 됐냐면, ZF의 2세대 마일드하브 모터가 들어간 현재 ZF 미션은 아우디에도 공급을 하고, 뭐 BMW에도 공급을 하고, 폭스바겐, 벤틀리라든가 뭐 여러 회사에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생산량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 차종에 적용을 해서 TCU로부터 걷어들이는 백데이터에 대한 프로그램 로직 업데이트가 훨씬 더 방대할 거 아닙니까? 근데 벤츠는 자기네가 미션을 만들어서 이 자기네 요 미션이 들어가는 이런 중량급이 S랑 요거랑 GLS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판매량이나 적용 차종이나 백데이터가, BMW는 사실 자기네가 만든 미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ZF로부터 공급을 받으니까, ZF는 여러 브랜드에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차와 여러 고급차 중량차에 들어가니까 백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지는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대한 평균치와 업데이트 값이 벤츠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BMW의 2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 8단 ZF 미션이 중량급의 차들에서 현재 이 벤츠에 적용된 미션들보다 훨씬 쫀득하고 훨씬 더 치밀하게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근데 얘는 감속을 할 때 탁 빠지는 느낌은 ZF의 그 2세대 마일드 하브 8단 미션보다 얘가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부드럽고, 근데 미션이 돌 때 회전 질감이 ZF의 8단만큼 쫀득한 맛이 없습니다. ZF가 훨씬 더 그건 앞서요. 그러면 노사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X6보다 GLE의 운전 질감이 안 좋은겨?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BMW는 그 미션 ZF의 쫀득함과 더불어 텐션 스트럿이라든가 공격적인 세팅값, 엔진의 마력형 엔진의 세팅값, 그리고 엔진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걔는 달리고 스포츠하고 잡아돌리게끔 엔진 미션 셰시 세팅이 그렇게 된 거고, 얘는 뭔가 좀 고급지게 우아하게 부드럽게, 그래서 딱 운전을 하고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과 전체적인 시트 포지션에서는 이 차가 더 앞서요. 그리고 얘에 들어간 에어매틱이 BMW가 쓰는 에어스프링보다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걔네는 쫀득하고. 자, 이제 고속에서 이렇게 달려주면 얘가 이제 댐퍼가 뭐가 좀 속도 높죠. 자, 칼치기 들어갑니다. 얘가 스테빌라이저가 일단 되게 두꺼워요. 앞뒤 모두. 그리고 에어스프링이 엔지니어 분께서 나한테 따로 전화가 왔는데, 에어매틱과 에어스프링하고 감압 댐퍼의 세팅 값을 스포츠 주행이 될 수 있게끔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기술적인 하드웨어에 뭘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꾼 거냐 했더니, 아, 노사님, 내가 거기까지 알았으면 독일에서 일하고 있겠죠. 저는 지금 한국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안다면 독일로 스카우트 됐을 겁니다. 아니면 독일에서 다른 일을 할 겁니다. 맞는 말이죠. 거기까지는 자기가 알 수 없는 범위라고 하는데, 딱 보면 140, 150에서 이렇게 칼치기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BMW는 쓱쓱 카빙으로 쫀득함으로 가고, 얘는 뭔가 전자기적, 그러니까 감압, 그 유압, 변환 유압 댐퍼를 가진 차라든가 이런 차들처럼 그 자세 제어를 하는 능력이 일반 차량은 다 너무 인위적이지도 않은데, 이걸 스테빌라이저로 양쪽을 못 움직이게 억지로 묶었다? 사실 이 등치는요, 어떤 스테빌라이저를 갖고 와도 양쪽을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기술이 들어가느냐? 에어스프링 위쪽에 있는 챔버가 있는데, 걔네는 뭐 차고 조절이 됐던 뭐가 됐던 어떤 이유에서 같이 연동해서 작동을 하는데, 에어스프링으로 눌려지는 쪽에 스프링을 단단하게 해줌, 그 다음에 감압 댐퍼의 변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롤을 얘는 희한하게 이렇게 안 기울어집니다.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쏘면서 왔다 갔다 내가 좀 빠르게 달리고 항속 주행만을 하지 않는데, 출발 후에 시내 주행도 좀 있었고 시동을 한참 걸어놨었고 했는데도 연비가 9.3이에요. X5의 40i의 2세대 마일드 하브보다 살짝 못 미치거나 비슷한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세대 마일드 하브는 벤츠도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앞쪽에 가는 구동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보통 이렇게 가다가 악셀을 세게 밟잖아요. 이렇게 가면 앞쪽으로 구동이 가는데 이 휠을 타고 원래 들어와요. 스티어링 휠을 타고 브레이크를 딱 밟았다가 앞으로 꼬꾸라질 때 앞으로 악셀을 딱 밟으면 앞이 들리잖아요, 살짝. 그러면 앞쪽에 무조건 구동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고, 악셀을 갑자기 확 밟아도 옛날처럼 앞이 많이 들리고 뒤가 주저앉는 현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스프링의 차고 조절을 예전처럼 그냥 에어스프링을 부드러운 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ABC나 MBC의 그 바디 컨트롤의 프로그램 로직이 얘는 직접적으로 유압을 통해서 서스펜션을 직접 제어는 못하는데, 네 바퀴에 들어있는 베이스테인의 감압 댐퍼 쇼바랑 감압을 조절해주고, 에어스프링의 차고 조절이나 공기양을 순식간에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곧 롤링, 칼치기를 할 때 고속에서 이 고중량
뚱땡이 멧돼지 같은 차를 제어를 잘해주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나 급가속을 할 때도 앞으로 꼬꾸라짐과 뒤쪽으로 주저앉는 거를 많이 억제를 하는 것 같거든요. 직렬 6기통 엔진이 막 밟으면 아랑아랑아랑 까랑까랑 되면서 움직이네요, 되게. 자, 이제 칼치기 싹 들어가면, 제어 능력 좋아요. 140, 150에서 이 급의 차가 브레이크 딱 부드럽게 싹 일반 사람들이 밟듯이 밟으면 미션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상당히 마음에 드네. 확실히 고급스럽게 세팅을 했어. 고급스럽게. 굳이 SUV를 이렇게, 얘는 뭐 GLS 마이바흐급도 아닌데 이렇게 부드럽게 세팅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굉장히 부드럽네요. 와, 확실히 앞에 가는 토크가 없어요. 나이스. 돼지 멱다는 소리 들라는 거는 아쉽긴 한데 ABS 안 들어옵니다. ABS 안 들어오고 끝까지 제동력 유지하려고 하고, 제동 능력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제동을 잡아줍니다.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은 우아하게 멧돼지를 몰고 다닐 수가 있네요. 생긴 건 멧돼지 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얘는 확실히 우아한 멧돼지죠. 백돼지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우아하고, 야, 이게 달리니까 확실히 이 GLE 쿠페는 일반 GLE나 GLS랑 다르게 도심에서 재밌게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근데 이렇게 앞바퀴 쪽에 구동을 안 가게 세팅을 했을까? 벤츠는 원래 앞에 구동을 되게 많이 주는 걸로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막 조지고 그래도 연비가 9km로 잘 안 떨어져요. 연료 게이지 다는 거 보면 가솔린 2톤이 넘는 SUV 3000cc 6기통인데 기름값 부담을 그렇게 해도, 이게 만약에 400D를 타게 되면 더 작살 날 거 아닌가? 400D도 요런 하드웨어가 그대로 들어가고 마일드 하브가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데서 싹 들어가서 싹 꺾어주는데 불안감이 없고 속도가 엄청 높아. 예전에는 벤츠 SUV 타고는 이렇게 내가 운전을 안 했거든. 이런 데서 브레이크 딱 밟아주고 턱턱 빠지고 미션에서 멍청함 나는 거 없고, 나인지 미션 멍청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없고, 급가속할 때 쫙 밀어주고 미션에 어색함이 나오지 않게 미션 모터가 어시스트를 딱 해주고, 연비 이제 9.1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고, 흔들거림 없고, 앞바퀴로 구름 가서 스티어링 통해서 잔진동 올라오는 거 없고, 고속주행 좋고 시내주행 좋고 부드럽고 안락하고, 그러면은 나는 상품 가치가 꽤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말에 이 차 타고 캠핑을 가는데, 가서 이제 캠핑장하고 어울리는 사진도 찍어서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로도 올릴 텐데 그거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제는 벤츠 브랜드조차도, 물론 벤츠 코리아가 아니라 여기 차장님이 근무하시는 효성 측에서 해주는 거기는 한데, 노사장한테 BMW 3천리에서 해주는 것처럼 오래 타게 해주겠다. 우리 벤츠를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즐기고 거기에 맞게끔 오너들만이 알 수 있는 장기 시승에서 나오는 그 느낌을 시청자나 예비 구매 대기 소비자들한테 알려줘라. 굉장히 좋은 영업 전략인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상품 가치가 뛰어나고, 거기에 효성 우리 동탄 지점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상담 전화 오면 친절히 상담하고 역대급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 전화해서 구매해도 후회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상품 가치와 성능, 안락함 다 갖고 있고, 시스템 되게 좋아요. 파워트레인 시스템 되게 좋고, 거기에 뭐 할인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저는 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 급에서 디자인은 제일 이쁜 거니까 전화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노사장이 BMW의 돈독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제가 사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차를 제공받으면서. 근데 벤츠에서도 또는 일산의 랜드로버에서도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 제가 이런 제조사 이하
있는 딜러 분의 현직 근무자들이 이렇게 노사장한테 협조를 해주고 차량을 지원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로 해서 제가 판촉 활동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저는 무료로 하는 거니까 뭐 뒷거래니 뭐 뒷광고니 이런 거 의심할 필요 없고, 저는 돈 안 받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좋은 차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지 않은 건 다 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현명하게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딜러샵과 딜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딜러분들의 정성과 성의가 담긴 이런 협찬을 토대로 더 열심히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 할 거고요. 벤츠 GLE 쿠페 좋은 차니까 욜로 전화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